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시방 코너입니다. 세시방과 함께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평론가님. 자,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도 이걸 또 여쭤봤었는데 네.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셔야 되는지 좀 네, 무건 답안을 좀 알려주시면. YTN 라디오 듣고 계신다고 꼭 답해 주시고요. 예. 특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다고 정확하게 프로그램 명을 말씀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 언론 플레이 논란 얘기하실 거죠, 먼저? 네네, 그렇습니다. 이 예. 언론 플레이, 사실 이 얘기가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제멋대로 기사를 쓰고 그걸 우리 언론이 아무 검증 없이 가져다 쓰는 행태를 통해서 정치와 외교의 영역이어야 할 정상회담이라는 의제가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에서만 설왕설래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건데요. 자, 첫 시작은 지난달부터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다루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예, 그게 쏟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로 연결되는 프레임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즉각적으로 받아쓰면서 이 마치 문 대통령의 참석이나 정상회담도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문제는 당사국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들의 막무가내식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들이 합작해서 그동안 만든 프레임을 요약해서 드리면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5분 정도는 예의상 할애할 수 있다. 일본은 그래도 얘기할 의지가 있는데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은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의 탓으로 못 열리는 것이다. 이런 건데요.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만 모든 논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정상회담 힘들다. 이런 네네. 내용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우리 정부는 예.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참석을 계속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게 뭐라고 덧붙였냐면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오더라도 일본 정부는 회담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일본 교토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은 총리실 관계자 등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일본 측에 계속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 예. 이런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미 지난달 17일에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외교 파트너에 대한 예우를 지키라고 비판을 했고요.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논의한 적이 없고 일본과도 그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원론적 차원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늘 열려 있다는 입장만 견지해 왔을 뿐 도쿄올림픽에 참석해서 수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평론가님. 네네.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그 댓글창에 K플라워, 제이슨님 이런 분들이 문 평론가님 방송 들으러 왔다 이런 채팅글이 막 올라오네요. 인기가 많으세요 보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예. 문 평론가님 덕분에 저희도 청취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아, 예. 예. 원래 청취율 높지 않나요? 출발새 아침이? 예, 높아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근데 그 일부 언론 보도를 좀 보면요. 네네. 그래도 물밑에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네. 일본의 사실 스가 총리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개막식에 문 대통령이 온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에 청와대도 다음 날인 9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예견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경우 정상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양국 정부는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의 성결 조건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정상회담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우리 정부에게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일본 측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이고요. 예. 자, 물밑에서 오고 갔다는 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또한 사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두 나라 간에 당연한 외교적 움직임인데 예. 이걸 굳이 확대 해석해서 본질을 흐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한 의제 설정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의례적인 인사치레 정도의 정상회담안을 고집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스가 총리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 항상 정치적 지지율 떨어졌을 때나 또는 일본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정책을 이용해 왔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프레임을 짜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 열린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연립정당과 합쳐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의석수도 석소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예정된 중의원 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올림픽 강행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스가 총리는 또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총리 대선을 위한 발판을 다져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일본 내부 상황을 타개할 가장 좋은 의제가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위 분위기를 형성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 여러모로 사면 초과인데, 근데 유네스코로부터 최근에 그 군함도 관련해서 경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2일에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일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또 세계유산위는 소위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뭘 고치라고 권고한 겁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사실 이 부분을 군함도와 관련해가지고 일본 관련 시설들을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면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정확히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공고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일본 스스로 그 부분을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유네스코 측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